손끝 하나로 사라진 평생의 꿈, 가족의 균열, 그리고 드러난 숨겨진 진실. 기술은 매일같이 진화하지만 모든 이가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디지털은 때로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명자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벽을 넘어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도 병원도 심지어 세금도 다 핸드폰으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냥 나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 딸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명자 씨. 그녀는 스마트폰이라는 낯선 도구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를 꿈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엄마가 너무 쉽게 사람 말을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용기를 파고든 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 특별지원금 3천만 원 지급 대상자. 그 문구를 보고 순간 흔들렸어요. 노후 걱정이 많았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링크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고 잠시 후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엄마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울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무너졌어요. 경찰은 조직적인 고령층 대상 피싱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노년층 대상 가짜 정부 지원 피싱이 급증했고 올해만 65세 이상 피해자가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진짜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김 씨와 딸 이수진 씨 사이에는 커다란 골이 생겼습니다. 엄마 핸드폰 없애요. 인터넷도 끊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나도 배우고 싶었던 건데 나도 그냥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 그걸 왜 그렇게 쉽게 믿어요? 엄마가 또 당하면 그때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디지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가끔은 진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고 김 씨는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포기하면 진짜 끝이라더라고요. 나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는 복지관 디지털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그리고 한 달 후 김 씨는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이제 영상 통화도 할 줄 알아요. 손주 사진도 받고 카톡으로 약속도 잡아요. 엄마가 삼계탕집도 예약했어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나 위험은 다시 다가왔습니다. 가짜 디지털 봉사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김 씨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또 도와주겠다길래 솔깃했어요. 다행히 이번엔 수진이한테 먼저 말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 덕분에 사기 수법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었어요. 김 씨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경계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짜, 급한 연락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기. 이젠 외워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사이버 보안 캠프에 참가하게 됩니다. 겁났어요. 내가 무슨 캠프야 싶었거든요. 근데 가길 잘했어요. 그곳에서 김 씨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디지털 세계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나랑 똑같았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두려워서 손 놓았던 사람들. 캠프에서는 실제 사기 사례를 재현하고 보안 퀴즈를 풀고 스스로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캠프 마지막 날 김 씨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엄마가 그날 캠프 발표 영상 보내줬어요. 진짜 뭉클했어요. 그리고 김 씨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사기 안 당하게. 같이 배우게. 김 씨는 복지관에서 노년층 사이버 안전 서포터즈에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실수 다른 사람은 안 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겪은 일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니까. 김 씨는 매주 복지관에서 강의합니다. 스마트폰 안전 사용법, 사기 문자 구별법, 의심되면 가족에게 물어보기. 모르는 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말고 꼭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그녀의 수업에는 매주 새로운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김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가 요즘 더 바빠요. 엄마 일정 잡으려면 복지관 스케줄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느 날 김 씨와 이수진 씨는 함께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노년층 디지털 안전 캠페인 영상 촬영. 수진아, 이거 같이 찍어줄래? 당연하죠. 엄마 모델 데뷔 축하해요. 촬영 당일 김 씨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라도 시작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포기란 없어. 영상은 전국 복지관과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지켜주세요. 김 씨는 이 시대 디지털 세대 간 화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배우는 중이니까. 엄마 덕분에 저도 바뀌었어요. 엄마를 믿게 됐어요. 엄마가 내 자랑이에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손 내밀어 줄 사람. 내가 늦어도 기다려 줄 사람. 디지털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 우리 앞으로도 같이 배워요. 그래, 같이 가자. 끝까지. 디지털 세계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잡아준 가족.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명자 씨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사기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세대 공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김 씨. 이 프로젝트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렸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김 씨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중학생, 대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사이버 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PPT 발표 준비하는데 글자 크기랑 폰트까지 고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다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프로젝트 발표의 날, 김 씨는 팀 대표로 무대에 섰습니다. 발표 시작할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 다독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김 씨 팀은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호했습니다. 상을 받고 나니 진짜로 세상이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김 씨는 손녀와 함께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디지털 세대 공감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틱톡 찍자고 해서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촬영은 서툴렀지만 두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5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엄마 영상 덕분에 손녀가 학교에서도 인기인이 됐대요. 나 스타 됐다니까?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디지털 세대 공감 모범 사례로 김 씨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수진이가 엄마 당당하게 다녀와요. 해줬어요. 인터뷰에서 김 씨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 준비만 하면 돼요. 스튜디오에 함께한 손녀가 김 씨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이루기까지 김 씨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기 당하고 은행에 갔을 때요. 창구 직원이 왜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까봐 숨고 싶었어요. 이수진 씨와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내가 싫었어.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어. 서로 울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꺼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너희 바빠서 연락 잘 안 되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나도 엄마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하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수진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해줘요. 엄마,
괜찮아? 하고요. 나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다는 거. 아무리 빨라진 세상이어도 마음 하나 연결 못하면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김 씨는 복지관 아이패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녀가 영상 편집도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이름은 명자할매의 디지털 도전기. 처음 업로드한 영상은 손녀와 함께 만든 작은 브이로그였습니다. 엄마 채널 첫 구독자는 저예요. 그날 구독자 1명 찍힌 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김 씨의 이야기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을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가족과도 다시 연결된 이야기.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그리고 배운 걸 나누고 싶어. 그녀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뒤처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거야. 엄마, 우리 계속 같이 걸어요. 엄마가 어디까지 가든 나도 같이 갈게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속도입니다. 늦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